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미국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다른 전체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코인 시장에 좋지 않은 악재가 있었습니다. 리플과의 소송 판결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와중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에게는 이 상황을 잘 타개해서 문제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반전의 카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내막을 알아봅니다. 자, 여러분, 미등록 서비스 중단해라. 미 SEC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제재. 이 크라켄이라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에서는 2위고 글로벌 전 세계로는 3위 업체예요. 코인 예치 시 보상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도마에 올랐대요. 여러분, 스테이킹이 뭔가 아시죠? 뭐 업비트나 이런 데도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있죠. 거기 어떤 암호화폐를 팔지 않고 쭉 가지고 있으면 뭐 코인은 얼만큼 준다 뭐 그거죠. 그거 뭐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도마에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라켄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벌금 3천만 달러에 합의를 했대요. 이거 벌금 3천만 달러면 380억쯤 해요. 자, 그래서 약 이틀 전에 이 뉴스가 뜬 이후로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모든 암호화폐 가격들이 죄다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암호화폐 산업이 SEC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인의 국민 암호화폐 격인 리플 XRP도 조만간 있을 소송 판결에서 SEC에게 패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크게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자, 내용을 보죠. 이 사람이 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을 보면, 자, 문제가 된 서비스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예치해 놓는 거죠. 자, 투자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이에 대한 보상을 주는 서비스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크라켄뿐만이 아니라 코인베이스나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이죠. 이 크라켄 사례가 SEC가 스테이킹 등 미등록 서비스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로이터가 전했대요. 당연하죠. 크라켄은 이번에 제재해서 벌금을 그렇게나 많이 물렸는데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라고 해서 뭐 그거 하면은 가만 놔두겠어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화상 메시지에서 대부분의 스테이킹 제공업체가,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 스테이킹 보상 주는 그 업체가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스테이킹 해서 주겠다면서 이제 암호화폐를 맡아놨을 때 고객이 이제 어떻게 맡겨놓은 자산을 손해보지 않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나 플랫폼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연방증권법, 미국 연방증권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재를 먹으니까 다른 거래소들도 이제 겁을 먹고 코인베이스 주가가 이제 그날 뭐 14% 이상 하락했고 당연히 투자자들도 이제 걱정을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역시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플 CEO가 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시장의 활용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SEC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를 규제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나라마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식들이 오히려 시장에 활력을 넣는다. 지금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보죠. 두바이라는 지역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고 또 호주는 라이센스 및 커스터디 규제를 담은 협의 문서를 발표했고 또 한국, 우리나라를 언급했네요. 한국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을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 규제기관은 미국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포착해 리더십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리플도 이러한 장소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두바이나 호주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암호화폐 뭐 그런 것에 뭔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전향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서 잘 풀어가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규제할 건 규제하고 또 육성할 건 육성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나간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만 게리 겐슬러가 부작정 무슨 증권법에 위반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제재만 가하려고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리더십을 갖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잘 육성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미국만 그러느냐는 얘기죠. 그걸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SEC를 비판한 거예요, 이게. 이 리플의 길링하우스가 이제 작년 9월에 그 어떤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 SEC는 규제를 강제하려는 깡패, bully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플 회장은 이 SEC의 게리 겐슬러, 이 사람을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자기들하고 뭐 그 소송에 지금 붙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게리 겐슬러라는 SEC 위원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전 세계에서 나를 욕하더라도 난 지금 내가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마음속으로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맡은 바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이 암호화폐를 잘 몰라요. 이 사람 아마 암호화폐 거래해가지고 뭐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는 거 그거 한번 해봤을려나 몰라요. 아마 안 해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뭐 업비트에서 외국 거래소로 코인 옮겨서 뭐 하는 거 복잡했잖아요. 잘 모르고 그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고 막 그거 좀 헷갈리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근데 SEC 그 위원장이라는 그 게리 겐슬러가 바쁜 와중에 뭐 암호화폐 거래를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고 그거 아마 할 줄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 사람. 실질적으로 자기가 암호화폐 거래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고 뭐 등등등 뭐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더 정확히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좀 노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텐데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좀 탁상머리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감독기관이다. 그냥 감독기관이니까 뭐 날카롭게 감독해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가만 안 두고 혼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만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리플 회장은 엄청나게 지금 답답은 노릇일 거예요. 그렇다고 리플 회장만 다 옳고 그 SEC 위원장 이 사람은 다 틀리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 규제 감독기관으로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은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이 리플 회장이 말했어요. 갈링하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 6월달에 컨퍼런스에서 SEC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만약에 리플이 패소할 경우 우리는 미국을 완전히 떠날 것이다. 이게 뭐 떠나려면 떠나라 뭐 누가 겁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을 완전히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중국 품에 안길 수도 있다. 지금 그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플 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거래소들도 그렇고 중국이 강세죠. 이 암호화폐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 벌써 시작했죠. 중국이 상당히 강세예요.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도 그 회장이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또 세계 유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중국 국적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암호화폐 회사들, 그러니까 코인 회사들도 중국 업체들이 꽤 있고요. 근데 그나마 지금 리플은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미국 회사인 리플을 이번에 이제 소송에서 패소시킬 경우에 암호화폐 패권에서 미국이 굉장히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죠.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미국 대선이 바로 내년으로 코앞에 닥쳤는데 지금 만약에 리플을 패소하게 만들면 대선에서 바이든 정부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왜 그러냐면 이 리플은 전 세계 국민 코인이죠.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격도 싸고 대중들이 좀 소유하기가 좋거든요. 만약에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패소하게 되면 다른 암호화폐들도 결국은 같은 적용을 받게 돼서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을 할 것인데 돈 잃은 미국 시민들이 바이든 정부를 대선에서 찍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그게 이제 고민이죠. 더구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보수적이죠. 한때 일론 머스크는 진보 쪽이었는데 얼마 전에 보수로 전향을 했죠. 아마 전략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전망이 보수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계정이 정지됐던 그 트럼프의 계정을 복원시켜주고 뭐 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더군다나 바이든과 트럼프는 지금 경쟁자죠. 트럼프가 지금 다음 대선에 나오려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리플을 만약에 SEC가 패소시키게 되면 미국 정부는 잃는 것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도저히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플이 패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리플과 SEC의 소송이 합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합의로 끝나는 것이 더 리플에게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금 그 SEC 측에 반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합의로 끝나게 되면 반격을 받을 일이 없죠. 합의로 끝나게 되면 SEC의 체면도 살려주고 또 리플도 별 문제 없이 그렇게 끝나는 거죠. 다만 이제 SEC가 합의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리플이 너희들이 앞으로 좀 지켜줘라. 뭐 이제 그런 이제 조항을 달고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합의가 훨씬 더 좋아요. 승소보다. 그러니까 리플 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데 합의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좀 더 차분하게 리플을 들고 계시다가 그런 상황을 좀 파악해 가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디 리플은 물론이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2023년에는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